코로나 사태에 국민 탓만 하던 문재인 정권이 급기야 구상권 청구까지 들고 나왔다. 사랑제일교회는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역 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누차 밝혔다. 없는 사실을 있다고 가정한 후 이를 근거로 거짓 정치 공세를 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국민을 적으로 생각하고 타도하고 문재인 정권은 국민과의 전쟁을 당장 중단하라. 기독교 신자이고 우파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만 가고 절에는 가지 않으며 광화문 문재인 규탄 국민들에게는 가는데 민노총 집회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그 누구 그 어떤 집단도 한순간에 코로나 집단 감염의 주범이자 혐오의 대상으로 생매장을 당하는 것입니다. 네,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이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방역 당국의 그것도 각 지자체 정부의 구상권 청구와 관련된 반박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김태 기자, 일단 사랑제일교회라든지 아니면 방역에 방해, 회방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게 정부의 오래전 공식 방침이었잖아요. 이번에 사랑제일교회 관련해서 구상권은 어느 정도 또 어느 기관이 청구한다는 겁니까?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이 구상권 청구를 예. 준비 중인데요. 지금 어제 기준으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1,035명입니다. 1,000명을 넘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들에 대한 진료비 예상 총액이 한 65억 정도 되고요. 65억 원이나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 가운데 공단이 지금 부담한 진료비가 한 55억 원 정도 되는데 예. 이것에 대해서 이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건보공단이 일단 법률 위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제 사례별 법률 검토 작업에 지금 들어갔고요. 그리고 정확한 손해액이 이제 상정이 되면 부당이익금 환수 또는 구상권 청구 등으로 절차를 앞으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지금 코로나19의 확진 판정을 받게 될 경우에는 정부가 모두 이제 무료로 치료를 해주죠. 정부가 치료해 준다는 얘기는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 치료비를 다 내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당 400~500만 원에 달할 정도로 막대한 치료비가 나가는데 사랑제일교회 관련해서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들이 조직적으로 이 방역에 방해를 했거나 아니면은 의도를 갖고 전파를 했거나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이 돈을 건강보험공단이 받아내야겠죠. 최은미 기자, 이들 기자회견 내용을 조목조목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이 변호인단의 한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제일교회는 역학조사와 방역 활동을 거부한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쭉 여러 언론의 보도 내용 또 저희들이 취재 확인한 내용을 보면은 방역에 방해를 한 정황이 곳곳에 있지 않나요? 전화를 받지 마라, GPS를 꺼놔라, 그리고 코로나19 확진 관련돼서 진단검사 받으라는 전화가 오면은 피해라. 여러 가지 정황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었죠. 12일에 처음으로 확진자가 나오고 이제 15일 집회에 사실 그러면 그 교회 자체가 폐쇄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가지 말아야죠. 가지 말아. 예. 집회는 당연히 가지 말아야 하고 이제 자가격리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그 다음 날 바로 그 폐쇄된 방역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교회에서 치유 기도회를 열고 그 숙식도 기도회 하고. 그 기도회에서는 집회에 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모든 걸 치유해주겠다라면서 꼭 와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확진자가 나온 이후에도 꾸준히 집회 참석을 독려했던 어떤 그런 모습들 그리고 집회 참석 이후에도 이제 자신들이 참석했다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이제 검사를 거부하고 검사 거부를 지시하고 했던 정황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아마 증거 자료로 다 남아 있을 거고요. 역학조사관이라든지 이제 방역당국이라든지 수사당국에서 다 아마 확보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게 바탕이 돼서 아마 구상권 청구가 이루어지게 될 텐데 이게 정말 받아들여질지 법원에서 받아들여질지 아닐지는 이제 법원에 가봐야 알겠지만 지금 그냥 무턱대고 거부한 적 없다라고만 이야기하는 게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강현재 변호사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정부의 탄압 때문이다 이렇게 논리를 끌고 가는 것 같아요. 이제 비교 대상으로 8월 15일 날 같이 옆자리 종로 보신각 쪽에서 있었던 민주노총 집회를 자꾸 꺼내는데 거기에서는 물론 확진자 한 명이 나왔습니다만 추가로 확진자가 나왔다는 얘기가 아직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추가로 확진자가 나왔다는 얘기가 없는 걸 진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서가 아니라 정부가 선별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어서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정부가 사랑제일교회 교인만 열심히 검사하고 교인 방문자만 검사를 열심히 하고 8.15 집회 안에서도 이 사랑제일교회가 주도한 걸로 전해지고 있는 그 광화문 집회 참석자만 열심히 검사를 하고
민주노총은 일부러 조금 안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코로나19는 기독교 신자만 좋아하고 우파만 좋아하는 거냐. 예. 코로나19 누구라도 걸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광화문 집회와 사랑제일교회 관련자만 많은 것이냐. 그러니까 예. 사실상 정부가 뭔가 검사라든지 이런 데서 조금 이제 특정 집단을 매도하기 위해서 조작을 예.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겁니다. 윤경호 의원님, 방역 당국과 행정 당국 또 경찰과 같은 이제 사법 경찰들이 좀 철저하게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이번에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철저하게 정말 책임 유무를 따져서 정말 피해를 끼친 게 맞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이렇게까지 이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서도 죄를 뉘우치지 못하고 그런다면은 정말 구상권 청구하고 강한 처벌을 좀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방역의 영역은 의학이고 과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못 믿겠다. 그 자체에 뭔가 음모가 있다라고 공격을 한다면 이건 서로 간에 이건 뭐 접점을 찾기 어려운 거예요. 예. 지금 사랑제일교회나 광화문 집회에서 환자가 나온다고 하는 이후로 예. 나타난 현상이 감염원을 알지 못하는 환자의 비중이 높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감염이 불명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어디서 만나서 그 사람이 확진자였거나 또 확진자 옆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 옮았을 것 같다라는 추정이 가능한 감염원 추적이 됐던 비율이 한 10% 전후에서 불과 지금 보름 20일 사이에 20에서 25%까지 됐던 거. 그때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라는 엄연한 일이 있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저 당사자들이나 또는 변호인들이 저런 주장을 펼치는 게 제3자들이 보기에는 아마 예. 공감을 참 얻기 어려워요. 근데 이제 저분들은 이걸 자꾸 정치와 연결을 시키고 그다음에 정부나 또는 정권이 반하는 입장을 예. 보이는 자기들을 탄압한다라는 식의 얘기를 함으로써 방역 관련법상 위반돼 있는 거를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걸 어찌 보면 사면을 받거나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이런 거를 원한다면 그건 큰 착오일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일벌백계뿐만 아니라 예외 없이라도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분들이 정말 주장하는 대로 정부가 탄압하는 거라고 하면 저분들 그렇게 수백만 원씩 들어가면서 65억이라고 그랬죠? 65억이나 써가면서 치료해 주겠어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최은미 기자, 근데 이 정부 방역당국 말고도 각 지자체 건강보험공단 말고도 사랑제일교회가 위치해 있는 동네 주민들도 우리 현장 많이 가봤잖아요. 기자들이 프레스 통해서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 다 가게 문 닫고 피해가 막대하거든요. 이분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접어들면서 문 닫은 식당들이 많아요. 영업점들이 많은데 사랑제일교회 주변 상권은 이미 8월 15일 무렵부터 그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8월 중하순에 이제 그 지역에 저희가 현장 연결을 하기 위해서 가보면 사랑제일교회가 뉴스에 안 나올 때까지 영업을 중단하겠습니다. 저런 표지판 하나 걸어놓고 메모장 하나 걸어놓고 문을 걸어 닫은 상점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저분들 손해배상은 누가 해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실 답답함만 토로하고 있었을 텐데 그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김영민 씨가 주도하고 있는. 예, 그렇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그 소송인단, 공동소송인단을 지금 모집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지금 밝힌 상태인데요. 사랑제일교회 인근의 장위 전통시장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상점 한 60여 곳 정도는 모두 다 참여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하고요. 그 이외에 다른 곳들도 한 지금 120곳 정도가 총해서 이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해요. 총 따지면 한 180곳 정도 상점이 있는데 그중에 120곳 정도가 지금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거라고 지금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지금 문을 닫아서 아직 이 소송을 진행한다는 소식 자체를 못 들은 상인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월 6일까지 일단 모집을 더 받을 거다. 그래서 한 130, 140 정도까지는 채워서 손해배상 소송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겠다라는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는데요. 평화나무에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서 소송 비용도 전액 본인들이 부담을 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저 주변 상인들이 입은 피해는 이제 물적 손해도 엄청나게 클 거고요. 또 정신적으로도 코로나19에 언제 걸릴지 모르는 그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정신적인 아마 피해도 상당할 겁니다. 물론 법적으로 이것이 사랑제일교회의 책임이다라고 결론을 이끌어내기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은
분위기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사랑제일교회 측에서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태 기자, 경기도 쪽에서도 법적 대응을 여전히 계속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사랑제일교회는 지금 서울에 있는 것이고요. 또 광화문에 집회 참석했던 사람들 가운데 경기도민이 뭐 얼마나 있는지 경기도가 지금 세세히 다 파악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달 말까지 오늘이 이제 9월 1일이니까요. 예. 지난달 말까지 지금 사랑제일교회 관련자들 그리고 광화문 집회 관련자들을 예. 모두 검사 받으라 이렇게 독촉을 하면서 예. 제가 사흘 전인가 이재명 지사 SNS 보니까 마지막 경고라는 이런 글도 올렸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검사를 받으려고 독려를 했는데 여전히 2,000명 정도 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SNS에 이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전원 형사 고발하고 방역 비용 모두 구상 청구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지금 예. 법률지원단 구성해서 이달 안에 1차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어찌 보면 너무 행정권을 너무 남발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분들을 제대로 엄벌에 처하지 않으면은 제2, 제3의 이런 비슷한 사례도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여전히 자신들은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왜 검사를 안 받는지 납득이 예.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만약에 무증상자거나 경증 환자라면 검사를 안 받았는데 예. 그렇다면 가족이나 동료들한테 얼마든지 옮길 수 있는 병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검사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이재명 지사의 이 지지율이 상당히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 오른 것은 저렇게 발빠른 행정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지지율이 저는 상승됐다고 보거든요. 이 좀 과잉이다라는 평가가 있기도 예. 하지만 그만큼 지금 방역 당국이 협조하지 않는 국민들이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런 행정 명령은 불가피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국민들이 한 가지 더 조금 귀를 기울이셔야 될 부분이 구상권 청구만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번 달 정기국회가 열리게 되면 구상권 청구뿐만 아니라 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까지 예. 하겠다. 이 법안을 지금 마련해 놓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위중한 상황이고 이렇게 방역 당국이 협조하지 않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리고 이게 통과가 되면 다음번 감염병 국면에서 적용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이 상황인지라 소급 적용될 예.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게 되면 육체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피해까지 감수해야 된다는 예. 것. 지금 이런 위중한 상황에서는 다들 경각심을 가지고 이 부분까지 좀 세세하게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얘기를 가볍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가 만든 넉나간 가족이라는 그 동영상을 보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이제 만든 것인데 9억 원을 배상해야 돼요. 집 팔고 사위 차까지 팔고 모든 것을 다 팔아야지만 그거 팔아도 되지 못하는 가구들이 많죠. 사랑제일교회라든지 이런 집단도 해당되지만 각 개인에게도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정말 자기가 모아놓은 전 재산을 다 날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가벼운 일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방역에 적극 협조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